예, 오늘 뉴스톱10이 고른 1위 소식은요. 집 한 채 세금 부담 줄어든다? 물음표입니다.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상속세, 종부세 인하, 감면 논란인데요. 자,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갈 길이 머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 세율이 이렇게 지금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20억 상속을 받는다. 그럼 1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게 공제 한목이기 때문에 이제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30%를 받게 되고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니까 부분별로 조금 들긴 합니다만 러프하게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예,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30% 최고 세율이 이제 뭐 50%고 또 중과세가 되면 6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절반 가까이 내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뭐 종부세는 사실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거세지만 이 합리적인 이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야가 합의된 목소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합의된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좀 운을 띄워보는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게 좀 길어지면 그동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희망 고문이에요. 결정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법안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겁니다.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상속세율은 현행 최고세율이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게 되면 60%거든요. 이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걸 절반가량 OECD 절반인 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종부세 도입했더니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런 세 부담을 오히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부세라는 게 사실은 지방재원이에요. 지방재원의 어떤 활용을 감안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좀 폐지는 하되 다만 우리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하고 통합하자라는 얘기여서 합리적이지만 이 합리적인 안을 지금 민주당이 아직은 당론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멀어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여론을 보기 위해서 내놨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아직 그 상속세율 인하나 아니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문제는요.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든데 결국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종부세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러면 뭐 서민들은 어떻게 하고 서민지원금 25만 원을 안 주고 이것만 깎느냐? 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서울에 집 한 채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0억 원짜리 집을 본의 아니게 상속을 받게 생겼습니다. 상속세 얼마를 낼까요? 첫 번째 상속세 안 낸다. 두 번째 상속세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는 내지 않을까? 세 번째 상속세 무슨 얘기냐? 2억 원 넘어 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억 원짜리 상속을 받게 되면 2억 3천만 원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부자 감세가 맞아? 점진적으로 서울의 중위 집값 중간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 중산층조차도 이제 상속세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도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렇고 1주택만 갖고 있는데 종부세를 과하게 매기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당론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에서 운을 띄웠는데 저희가 다시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 상속세 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속세를 과연 부자 감세 측면으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상속세 때문에 중견기업들은 경영권을 잃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그룹 그 이부진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그 대출로 아마 했는데 대출금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던 4천억인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 부자라고 하는 삼성이 고 이건희 회장이 26조 원의 상속 재산을 나눔기면서 일가가 물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절반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5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보니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한 5%입니다. 연간만 따져봐도 한 1,000억 원 내지 5천억 원 상당의 이제 이자가 발생하니 안 되겠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주식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경우 올해만 1조 넘게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 지분 1% 없다고 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호 지분도 있고. 그러나 중견기업은 다릅니다. 넥슨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납했어요. 주식으로. 비상장 주식으로 4조 7천억 원을 물납했더니 정부는 국고로 돈 그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주식을 사질 않아.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 7천억 원이 합리적인 가격인가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게 되면 뭐 한샘이라든가 라겐락 그리고 유니더스, 37이라는 이 중견 업체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다 보니 상속세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국가로 경영권이 속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중소 중견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일자리의 83%는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이게 상속받는 그 시점이 아니라 결국 상속받은 자녀들이 엑시트 최종 그 주식을 매각할 때 이제 부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이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도 정부 정책이 나왔다가 뒤집어지는 혼선의 경우가 있었죠. 그때 등장했던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는데 해외 직구 관련해서 해외 직구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한동안 제한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에 SNS 글을 올려서 이건 과도한 규제가 된다.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 메시지 등등이 나오면서 그 직구 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이 됐었거든요. 과연 이번 상속세나 또 종부세 인하 폐지 정책이 과연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또 뒤집어지면서 정부가 또 이런 걸 고려하고 왜 않고 서둘러 발표했느냐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서민들 생활이 너무 어렵다. 아까 뭐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또 이건 또 기사를 링크를 했습니다. 과연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과거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데 지원하는데 100억 불? 뭐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4조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지역화폐로 즉 상품권이죠. 쿠폰이죠. 쿠폰. 이런 거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쓸데없는 데 원조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동해에 뭐 석유 수출 왜 하냐. 그 돈으로 25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인당 정문금 전 국민 이제 회복지원금 25만 원의 총 재원이 한 13조 7천억, 14조 원 가량이 돼요. 정확하게 2030년까지 대외 원조로 한 100억 달러, 14조 원 가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한테 최태원 회장한테 25만 원 주는 건 되고 아프리카 난민한테 25만 원 주는 건 안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공적 원조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라는 건 20%가 공적 원조이고 나머지 80%는 수출금융이 보증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거기 광물 자원을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수출 보증 금융으로 나가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아니 왜 우리도 못 사는데 구태여 해외 원조하느냐 쓸데없는 돈이다. 이거는 차기 대통령을 노리시는 분들이 할 언행은 아니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정말 1950년대 우리가 다 무너진 데에서 우리가 발판이 됐던 건 해외 원조를 통해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는 전 세계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전 세계의 경우에 한 0.7% 정도 OECD 규모 국민 총소득 기준 유엔의 권장기구가 한 0.7%인데 우리나라는 0.17%입니다. 예. 아직 한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적 원조는 별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자, 정부가 쏘아올린 이 상속세, 종부세 논란, 어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한번 논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